있고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요. 기본형 문제입니다. 기본형. 금년도 같은 경우에 대리권 소멸 원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거 맞으라고 준 거예요. 4, 4, 금파 4개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대리권 소멸 사유는 공통 소멸 사유로서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 파산, 대리인 금치산 선고 이런 문제 나오는 건 아주 쉬운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걸러내셔야 돼요. 워낙 중요한 것들 기본적으로 점수를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40점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40점. 40점이 있어야지 과락을 면하죠. 그 다음에 2단계는요. 여기선 사례형 들어갑니다. 사례형. 물론 여기에도 간단한 사례형 같은 거 들어가요. 그러나 여기서는 가장 최근에 이제 5급 국가시험에서 나왔던 거 특히 우리 시험은요. 법대 교수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창작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갖다가 자주 반복을 하고 그 표현을 바꿔버려요. 표현을. 그래서 사례형 문제. 그 다음에 박스형. 그 다음에 10회 때 나왔던 거 일본 사시형 문제. 일본 사시형 문제도 갖다가 씁니다. 우리는. 그래서 10회 때는 실제로 대화형 문제라고 해가지고 지문 한 개씩 한 개씩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연습을 여기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거치고 3단계. 3단계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든데 미리 우리가 메일 정리 노트에서 연습했던 겁니다. OX 지문가요. 주제를 주지 않습니다. 주제를 주지 않고 그냥 문제 지문 딱 던져주고 그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를 갖다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다 틀리는 거죠. 그러나 여기 기본형 문제라든가 사례형 문제는 여기는 보기가 들어가는데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 몰라도 하나가 명백히 틀리면 틀린 거 잡아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력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리뭉실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총정리를 전제로 하고 시험장 가기 전에 완전히 틀리는 부분 잡아내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임의대로 저거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9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법대 교수님들 문제는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갖다 염두에 두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시는데 철저하게 매일같이 출력을 해서 보세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간혹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출력을 갖다가 이렇게 하셔요. 제가 확인이 됩니다. 수신 확인. 그걸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보시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점만 염두에 두시면 여기 쌓이게 되면은요 우리가 7월달 8월달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좀 빠르게 되면 5월달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문제집 3배 이상 푸는 거예요. 나중에 출력을 갖다가 하루에 한 장씩만 하셔도 이만큼 돼요. 이만큼. 그러면 웬만한 지문은 다 정리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참 좋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문제풀이 잘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이 전국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처음 공부하시든 나중에 공부하시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시는 게 아니고 시험장 가셔가지고요. 문제를 갖다가 지배하는 이런 심리적 강함이 없이 오히려 문제 지배 당할 수가 있어요. 문제.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먼저 점검을 하실 게 시간 쓰는 법 배우셔야 돼요. 시간. 실제 시간. 그래서 실제 시간 활용법입니다. 시험장에 가시면은 이제 세 과목을 갖다가 한꺼번에 주거든요. 한꺼번에 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 과목 시간 안배를 갖다가 우리가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1차 세 과목인데 난 시설은 잘 나오는데 회계라든가 민법은 왠지 조금 불안하더라.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신 있는 부분에서 점수를 좀 더 따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기본 칠해만 좀 해도 좋겠다. 근데 자신 있는 과목이라 해가지고 먼저 봤는데 보니까 전혀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그죠? 9회 때, 10회 때 뭐가 그랬어요? 시설개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방지하시려면요. 이거 실제 시간 활용법인데 문제를 갖다가 다 푸는 게 아닙니다. 고득점은요. 결과적으로 고득점이 되는 거고 쉬우면 그냥 눈에 가는 대로 답 골라내시면 돼요. 근데 예기치 않게 어렵게 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과목당이죠. 한 과목당 30문제 풀기. 요거 연습하셔야 돼. 점수 많이 나와가지고 전국 1등 한다. 그건 결과로 되는 겁니다. 아는 게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그 시험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 푸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문제를 풀면은 75점을 겨냥을 하는 거고 여기서 버릴 문제가 있어요. 박스형으로 길게 나온 거.
지문이 한 개 보기당 3줄 이상씩 해가지고 문제 하나만 15줄 이상 되는 거, 이런 거 안 푸는 거예요. 그런 거 왜 그러냐면 시간 잡아먹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장문으로 된 거, 긴 거, 장문형 문제는 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가 있어요. 맞는 거 전부 고르세요. 맞는 거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이런 문제 있죠? 그럼 박스를 갖다가 보고서 문제를 보고 보기를 보고 또 문제를 2번 읽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간이 2배 이상 걸려요. 그래서 이런 걸 푸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0문제를 갖다 풀게 되면 심리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선생님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셔요. 근데 이건 평상시 연습을 안 하시면요, 가셔서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을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